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몽골 나라, 몽골 울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몽골은 1924년에 독립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몽골이 독립국가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19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1운동이 있었죠. 그 이후에 1924년에 몽골이 독립국가로 다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은 땅덩어리는 넓은데 인구는 300만 명밖에는 안 되는 인구가 아주 적은 국가죠. 그래서 이제 몽골이 여기 있죠. 몽골이 여기 있고 몽골의 이 밑으로 중국이죠. 중국인데 이제 중국하고 몽골 사이가 여기가 이제 그 내몽골 자치구가 되겠죠. 이 내몽골 자치구가 상당히 넓죠. 내몽골 자치구가 상당히 넓은데 이건 이제 내몽고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옛날에는 몽골이었지만은 중국에서 청나라 때 건륭제가 이쪽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청나라의 그 중국의 영토로 넘어가서 내몽골 자치구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지역은 이제 만주 지역이죠. 이쪽이 만주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만주 지역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끝에 이쪽에 이제 그 오츠크해가 있고 캄차카 반도가 있고 전부 이쪽은 이제 끝에는 러시아 영토죠. 그래서 원래는 이쪽 밑으로 이쪽에 이제 그 오츠크해와 오츠크에서부터 이제 해룡 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무르강이라고도 부르는데 흑룡강이라도 부르죠. 이쪽에 이제 흑룡강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러시아고 밑에는 중국인데 이제 계속 영토 분쟁을 일으키다가 네르친스키 조약인가 뭐 어떤 그런 조약에 의해서 이쪽 더 밑으로 이제 그 러시아가 영토를 넓히게 됐죠. 청나라가 러시아한테 영토를 많이 양보를 했죠. 그래서 이쪽에 내려와서 이쪽까지도 이제 러시아가 이제 밑으로 이제 영토를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이쪽에 그 해안가 태평양 쪽에 영토를 많이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쪽에 영토를 확보를 하면서 러시아는 그 부동항,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인 이쪽이 그 블라디보스토크를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르강 쪽에는 이제 하바롭스키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시베리아 횡단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이쪽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충과를 해서 이제 러시아 이제 모스크바까지 이제 쭉 가는데 여기 블라디보스토크가 시발점이 되겠죠. 이 연해주는 이제 러시아 땅이고, 그다음에 이제 만주는 이제 청나라 땅이 돼버렸고, 요 원래 이제 만주는 이제 우리 땅이었죠. 그래서 옛날에 고조선, 고구려, 발해 뭐 전부 다 이 만주 땅이 전부 이제 우리 땅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압록강 이남으로 내려앉게 되었죠. 어떻든 간에 이제 이쪽이 이제 몽골이고, 몽골에 이제 이쪽으로는 다 이제 청나라, 중국이고, 밑에도 청나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은 이제 전부 러시아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그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되겠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넘어가면은 바로 중앙아시아에 이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타지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몽골이 땅덩어리가 상당히 넓죠. 상당히 넓은데 비해서 인구는 300만밖에 안 된다. 몽골의 수도는 여기 이제 북쪽에 있는 울란바토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의 옛날에 징기스칸 1200년대에 징기스칸이 그 수도로 그 당시에 수도로 삼았던 곳이 이제 카라코룸. 요보다 좀 밑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의 거의 밑에 이 대부분은 몽골 사막입니다. 고비 사막이죠. 고비 사막. 이쪽에서부터 이제 황사가 유래가 돼서 황사가 이쪽으로 이제 바람을 타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고비 사막이 되겠고, 이제 몽골 북쪽에는 이쪽에는 이제 그 유명한 바이칼 호수가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가 있고, 이쪽에 이제 이르쿠츠크라는 큰 도시가 있죠. 이게 이쪽으로 이제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이제 지나가는 거죠. 이르쿠츠크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몽골의 중앙에서부터 위쪽으로 쭉 이제 뻗어서 올라가는 북해 쪽으로 가는 강이 이제 예니세이 강이 되겠습니다. 예니세이가 되고 이쪽에 이제 그 옛날에 살던 거주하던 민족은 그 백인계 튀르크 유목 민족인 철륵, 정릉, 정령 뭐 이런 민족들이 이쪽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목 민족이 대부분 살았던 곳이 몽골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골이라는 정식 명칭은 몽골 울수인데, 몽골이라는 뜻은 용감하다는 뜻이고 울수는 이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울란바토르가 수도이고 지금은 이제 민주공화국이 되었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계속해서 공산주의 국가였지만은 1991년에 이제 그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 러시아가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소련 연방에서부터 탈피를 해서 공산주의가 벗어나서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이 이제 몽골 울수가 되겠습니다. 이 몽골은 이제 그 첫째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상당히 유명하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이제 일대 대칸이 됐고, 징기스칸이 이제 대칸이 된 것은 이제 1206년에 징기스칸이 몽골의 6개 부족을 통합을 하면서 통일을 이루면서 이제 몽골 제국 시작이 됐죠. 1206년에. 그다음에 이제 1227년에 징기스칸이 이제 죽었죠. 서하를 공격을 하다가 전쟁 중에 진중에서 징기스칸이 1227년에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229년에 이제 그 아들인 셋째 아들인 이제 그 우구데이 오고타이 칸이 즉위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1229년부터 즉위를 해서 1241년까지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통치를 할 때 이제 맨 마지막 기간 동안에 1240년에 이제 우구데이 칸이 유럽을 공격을 해서 유럽을 이제 개박살을 내죠. 그래서 이제 그게 1240년이고, 그다음에 우구데이 칸이 죽은 게 1242년이죠. 그래서 죽으면서 그 유럽에 가서 공포를 조장하던 몽골 군대가 전부 다 철수를 하죠. 대칸이 죽었기 때문에 수도인 카라코름으로 돌아와서 이제 회의를 열자.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의 회의를 열죠. 그래서 이제 3대 칸은 우구데이 칸의 아들인 기요쿠 칸이 이제 3대 칸이 됩니다. 근데 기요쿠 칸은 이제 몇 년 근무를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4대 칸이 이제 즉위를 하는데 4대 칸이 이제 몽케 칸이 되겠습니다. 이제 몽케 칸은 우구데이 칸의 아들이 아니고 징기스칸의 막내 아들 툴루이, 우구데이는 이제 셋째 아들이고, 그다음에 넷째 아들인 툴루이 칸의 아들인 몽케 칸이 즉위를 합니다. 근데 몽케 칸이 죽으면서 몽케 칸의 동생인 꾸빌라이 칸이 이제 5대 칸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꾸빌라이는 징기스칸의 막내 아들인 툴루이의 또 아들이죠. 그래서 몽케 칸의 동생이죠. 그래서 이제 5대가 이제 꾸빌라이 칸이 되면서 꾸빌라이 칸이 이제 원나라로 나라의 명칭을 몽골 제국에서 원나라로 바꾸게 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분할 통치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몽골 제국은 하도 넓어서 꾸빌라이 혼자서 통치를 못하고, 꾸빌라이는 이제 원나라만 통치하죠. 원나라는 이제 그 당시에 중국을 다 이제 먹었기 때문에 중국 전체, 그다음에 이제 원래 그들이 있던 몽골, 그다음에 이제 만주, 아니면 이제 연해주까지 상당히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게 원나라의 본부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꾸빌라이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징기스칸의 이제 손자들, 자손들이 이제 제국을 분할해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원나라의 가장 서쪽에 바로 옆에 서쪽 북쪽에는 이제 우구데이 칸국이 들어섰죠. 오고타이 칸국이 이제 그거는 이제 징기스칸의 아들인 우구데이 자손들이 이제 거기 통치를 하고, 그 밑에 이제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밑에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이제 그쪽을 지배하던 것이 이제 차가타이 칸국이 되겠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은 차가타이는 징기스칸의 둘째 아들인 차가타이의 자손들이 다스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맨 서북쪽에 러시아 영토, 거의 이제 크케 북쪽에 이제 그 당시엔 키예프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죠. 키이우죠. 거기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그 근처, 그다음에 이제 카카스 지역, 그다음에 이제 카스피의 북쪽,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러시아 영토, 이쪽을 이제 다스리던 것이 킵차크 칸국이죠. 근데 킵차크 칸국 누가 다스렸냐면은 징기스칸의 첫째 아들인 주치, 그다음에 이제 주치의 아들인 바투, 이 사람들이 이제 징기스칸의 이제 장남 계열이 이제 다스리는 것이 이제 킵차크 칸국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지방,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다음에 이제 터키 일부, 뭐 여기까지를 이제 전부 다스리던 것이 이란국이 되겠습니다. 이란국은 또 다른 징기스칸의 손자인 훌라구가 다스리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이 5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몽골이 이제 1206년에 징기스칸이 1206년에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처음 이제 통일을 해서 시작을 한 이후로부터 1294년, 거의 한 100년 동안, 1294년은 뭐냐면 이제 꾸빌라이가 이제 죽은 해입니다. 꾸빌라이가 5대 칸이 꾸빌라이, 징기스칸 손자인 5대 칸 꾸빌라이가 죽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대칸은 이제 그때까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206년부터 1294년까지 거의 이제 90년 동안 몽골 제국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전 세계를 지배를 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년대는 완전히 몽골의 시대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88년 꾸빌라이 시대부터 몽골이라고 불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쿠빌라이 통치 기간이죠. 그래서 수도 이제 그 몽골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몽골 초원의 유목민족인 그다음에 이제 이 몽골이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흉노와 돌골족이 이쪽을 티르크 계통이 지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티르크 계통의 돌골족이 몽골 초원에 있던 유연이라는 그 몽골족을 몰아내고 티르크의 돌골이 이제 그 북쪽에서 강성해지게 되겠습니다. 고구려가 그 당시에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여기 만주 지역을 다 이제 고구려가 통치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심지어 여기 이제 지금 몽골이고 요 몽골 밑으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내몽골 자치구가 있죠. 내몽구가 있죠. 근데 이 내몽골 자치구의 일부까지 여기까지도 이제 그 고조선과 고구려의 영향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다못해 이제 고조선은 뭐 당연히 이쪽을 이제 지배를 했고 고조선은 이쪽뿐만 아니라 고조선의 그 불로지국 번안은 이제 이쪽까지 다 이제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이제 불로지국이라고 있는데 고조선이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이제 관리를 했는데 이쪽이 이제 신안, 진안, 그다음에 진국 이게 이제 그 고조선의 이제 본사고 그다음에 이제 요 그 압록강 이남으로는 이제 마한, 그다음에 이제 마한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마한이라고 불렀고 이게 또 고조선이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마한 불렀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요 산동반도부터 해서 여기 요동반도부터 해서 이쪽에 산동반도까지 이렇게 해서 요 지역 여기가 이제 요뇽성이죠. 랴오닝성이고 이쪽이 이제 허베이성이 되겠습니다. 허베이성. 그다음에 이제 산동반도 쪽은 이제 산동성. 그다음에 산동반도 바로 옆에가 이제 산서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쪽 지역을 다스리던 그 고조선의 또 제3의 세력이 불로지국, 번안 변국 뭐 이런 식으로 불렸는데 그들이 이제 여기 있었는데 이쪽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영향력이 이 내몽골 자치구까지도 고조선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조선은 당연히 이제 이쪽 전 지역을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은 고구려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고구려가 이쪽으로 밀렸어요. 이쪽으로 고조선이 이제 밀려가지고 이제 고구려 시대 때는 이쪽 지역의 통치력을 다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요동반도가 있으면 여기 요하가 있어요. 요하의 서쪽을 요서 동쪽을 요동이라고 그러는데 어떻든 그 요소 지방을 다 고구려 때는 잃어버리고 이 요동 지방만은 이제 그 고구려가 통치를 했지만은 어떻든 영향력은 아직도 이쪽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심지어 고구려의 성벽이라든가 고구려 스타일의 성이라든가 고분이 몽골의 다리강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리강은 몽골의 고비 사막 동몽골 지역에 갑니다. 몽골이 이제 여기 있고 몽골의 이제 수도는 울란바토르 옛날 수도는 이제 그 카라코럼 여기 요 정도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요 몽골이 밑에가 대부분이 이제 고비 사막인데 이 고비 사막의 맨 끝에 여기 이제 동몰골 여기에서 고구려 스타일의 성이라든가 고분이 발견된 걸로 봐서 고구려가 이쪽을 지배를 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몽골 지역까지 동몰까지 그래서 그 동몰골 몽골의 직계 조상은 동몰골의 동호족이 되겠습니다. 동호족이라고 이제 이쪽에 있었는데 이 요소 여기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북쪽에 요 만주 지역에는 이제 바로 예맥족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맥족의 이쪽에 그 요소 지방에는 동호족이 있었어요. 동호족. 그래서 동호족이 있었는데 이 동호족이 이제 고조선이나 우리 그 한민족의 선조가 되겠습니다. 동호족, 예맥족 이게 우리의 선조가 되는데 이 동호족들의 세력이 여기 이제 동몰골까지 여기 다리강가까지 이제 뻗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동호족들이 이제 몽골의 또 조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골이나 우리 그 한민족이나 조상이 거의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구려의 도읍지로 보고 있는 것이 고주머니가 여기 이제 부여에서 내려왔죠. 고주머니가 이제 부여에서 내려왔는데 고주머니가 이제 그 여기 선양이 있네요. 시명이라고도 봉천이라고도 부르죠. 고주머니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쭉 내려와서 여기 그 압록강가에 여기 졸본성에서 이제 도읍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지만은 또 다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고구려가 이쪽에서 도읍을 하지 않았느냐 고주머니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하린골
할인골이라고 추정이 돼. 이 할인골은 또 유명한 게 제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대대적으로 붙었죠. 이쪽을 만주국을 만들어서 이쪽 만주를 통치하고 있던 일본의 관동군하고 러시아의 유명한 그 장군, 러시아의 주코프 장군의 부대가 러시아 부대하고 여기서 이제 일본이 불러서 이제 일본이 대패했죠. 그래서 러시아가 승리를 한 전투, 그게 이제 여기 이제 그 할인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고구려가 발원이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역사 기록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06년에 보르지긴 태무진, 징기스칸의 이제 원래 이름이 보르지긴, 이게 보르지긴 가문입니다. 가문 이름이 이제 보르지긴인데, 보르지긴 태무진이 몽골을 통일을 하고, 1911년에 중국에서는 그 손문의 신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청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죠. 이때 이제 그 1911년에 몽골이 이제 그 중국의 영향을, 중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중국이 청나라의 지배하에 있다가 이제 청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제 중국에서 중화민국이라는 이제 그 공화국이 들어서면서부터 신해혁명 때 이 기회를 틈타서 몽골이 혁명을 하고 청나라로부터 이제 그 자치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게 이제 오래가지는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1921년에 지도자가 하나 나타나죠. 몽골의 지도자인 남딘 수루바트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혁명군을 조직을 해서 무력을 통한 혁명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청나라에 계속 영향이 받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2차 혁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24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혁명 성공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과 소련이 계속 국경을 갖고 분쟁을 할 때 몽골 쪽을 소련이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몽골은 나라 전체가 15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몽골의 서쪽, 여기 몽골이죠. 몽골이 있고, 이쪽에 이제 그 대한민국, 이쪽에는 이제 하얼빈이 있죠. 블라디보스토크, 하발롭스크, 이건 러시아고, 그다음에 하얼빈은 이제 이게 중국의 그 아무르강, 흑룡강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영토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펼쳐 있고, 러시아의 영토는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시베리아 철도는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얼빈이 이제 그 흑룡강성의 이제 주도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다음에 이제 길림성, 만주 지역의 길림성의 주도는 여기 이제 창춘이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연용성의 주도는 여기 이제 심양, 선양 또는 봉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만주 동북 삼성이 이쪽에 위치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상당히 영토가 넓죠. 몽골이 넓고, 여기 이제 뭐 베이징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몽골의 이제 이쪽으로는 카자흐스탄이라고 아주 큰 중앙아시아 국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여기 아스타나가 돼 있습니다. 아스타나가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몽골의 서쪽으로는 알타이 한가이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타이 산맥이 어디냐면 여기 카자흐스탄이 있으면 카자흐스탄 이쪽에 카스피해가 있죠. 카스피해가 있는데 이 끝에 이 카스피해에서부터 그 북쪽으로 쭉 뻗어서 올라가는 산맥이 우랄산맥이 있습니다. 우랄산맥. 이 우랄산맥을 통해서 이 시베리아 대륙이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이 되죠. 이 우랄산맥이 쭉 있고, 이 그 카스피해 북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카자흐스탄 북쪽을 끼고 이쪽으로 쭉 해서 몽골 끝까지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 산이 알타이 산맥이 있습니다. 이 알타이 산맥이 있었고, 우리의 조상들이 이 알타이 산맥에서 유래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알타이 산맥에 가면은 지금도 이 알타이 산맥에 사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마시는 물을 갖다 이 사람들은 물 그러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 아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 알타이 산맥에 있는 사람들도 아버지 아빠를 아빠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가면 또 뭐 우리나라의 성황당, 뭐 신당 이런 비슷한 것도 많고, 뭐 습관이라든가 이런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비슷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우리 조상들이 유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여기 알타이 산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 이쪽에는 이제 고비 사막이 있고, 동쪽 이쪽 지역은 초원지대입니다. 이 초원지대이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여기 이제 오농강이 있는데, 이 동쪽의 오농강 쪽에서 이제 몽골족이 이제 세력을 뻗쳤고, 그 밑에가 이제 타타르족이 있었죠. 그래서 이 몽골족의 이 오농강 쪽에서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태어난 곳이죠. 북쪽에는 이제 시베리아가 있고, 여기에 바이카로스가 있죠. 그래서 시베리아 남쪽에 타이가 산맥은, 여기 이제 타이가 산맥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건조하고, 이쪽에서부터도 이제 황사가 발생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몽골은 이제 영토가 넓고 인구가 30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군사력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군사력은 몽골 국군이 이제 전체 합해서 한 12,000명밖에 안 됩니다. 뭐
상당히 적죠. 우리나라 군대가 뭐 60만 대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비해서 12,000밖에 안 돼. 그다음에 이제 별도의 이제 국경 수비대가 뭐 8,500명. 그다음에 이제 내부 치안을 담당하는 전투 경찰이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다 합해봐야 몇몇 명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하지만은 이들은 또 그 세금 돈을 70만 원, 병역세 70만 원만 내면은 병역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 젊은 사람들이 군대 안 가고 70만 원만 내고 빠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군대 복무율이 매우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몽골은 예전부터 특히 러시아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몽골어 자체의 몽골어도 쓰지만은 중앙아시아 쪽에서 쓰는 카자흐스탄 쪽에서 쓰는 카자흐어도 많이 쓰고 러시아어가 많이 쓰겠다. 종교는 이제 티베트 불교, 불교가 주종이 되겠죠. 그래서 불교가 53%가 되겠고 나머지 이제 이슬람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슬람이 3%, 기독교가 2%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교가 상당히 강성한 걸로 되십니다. 이 외몽골, 우리가 몽골 지금 울수라고 부르는 외몽골은 할하족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인구가 300만 명의 고비 사막 위의 지역인데 내몽골하고 갈등하고 적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몽골 공화국의 와이멍그인 이곳은 동유럽에서 사용되는 러시아의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몽골은 그 차르족이 이제 주로 이제 그 지배를 하고 있었죠. 몽골 동쪽에 위치를 하면서 대부분의 몽골족이 여기에 거주를 하고 되어 있습니다. 1635년에 청나라의 걸륭제한테 몽골이 전부 다 복속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내몽골 자치고, 이게 이제 그 내몽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다 중국인데, 이쪽에 이제 중국의 만주 쪽에 해룡장성, 지린성, 라오닝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이제 허베이성이 되겠네요. 허베이성에 이제 베이징하고 텐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허난성, 이쪽은 산동성, 이쪽에 산시성, 산시성. 이 두 번째 여기 산시성은 이제 산동성의 반대로 동쪽 서쪽에 산시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쪽에 이제 산시성은 이제 섬서성입니다. 섬서성이 되어 있고, 이쪽을 이제 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간수성이 되겠습니다. 간수성, 감숙성이죠. 그다음에 칭하이성, 청해성이라고 되어 있고,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내몽골 자치구가 되는데, 내몽골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특히 눈에 띄는 곳이 여기 찌뽕이 되겠습니다. 찌뽕이 이제 그 중요한 도시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의 그 고조선이나 고구려의 영향력이 미쳤고, 우리의 그 어떤 그 조상들하고도 상당히 연결되는 부비가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찌뽕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